그냥 말하고요. 네. 네. 오늘 제가 발표한 부분은 이제 Converging Your VAT but Faster입니다. ICLR 2024에 업데이트된 부분이고, 노터블 5%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메타 AI 인턴십 과정에서 나온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onverging에서 이제 투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투미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관련된 백그라운드나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비주얼 트랜스포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비주얼 트랜스포머를 이제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보완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NLP에서 사용되던 트랜스포머와는 달리 이제 이러한 인풋을 이제 패치로 쪼갠 다음에 이거를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1D 벡터로 다 플래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패치 개수만큼 토큰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플래튼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파셜한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제 가해주기 위해서 포지션 임베딩이라는 것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러너블한 클래스 임베딩 토큰을 추가로 넣어서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의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아웃풋이 MLP를 통과를 해서 결과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IT는 여러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장점으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CNN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제 풀프레임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어썸션 없이 모델이 데이터에 대한 어썸션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모달리티와 상관없이 여러 모달리티 데이터를 한 모델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스칼러빌리티가 있어서 이제 매시브 데이터도 모델이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VIT의 이제 단점들로는 CNN에 비해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CNN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뭐 로컬리티나 뭐 슈프트 인베리언스를 가정해서 이제 CNN을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데이터에 업선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이제 모달리티 어그노스틱이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그에 반해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부족하게 돼서 많은 데이터를 이제 필요로 한다라는 위크니스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셔널 이니피션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무슨 개념이죠? 나는 저거 아직까지 내가 좀 잘 그거가 안 와닿는데. 제가 이해한 거는 조금 모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CNN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지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그 CNN의 컨볼루션을 수행해서 이제 로컬리티랑 시프트 인베리언스라는 이미지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CNN이 잘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랜스포머는 이제 아무래도 플래튼을 하다 보니까 스파셜 정보가 CNN만큼 많지도 않고 그런 걸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 임베딩을 더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부족해서 많은 데이터를 넣어줌으로써 이게 이미지다라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부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일단 뭐 이게 이미지다라는 말은 조금 약간 좀 애매한 표현인 것 같고요. 뭐 근데 대충 나도 뭐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뭐 CNN은 그 로컬하기가 어떤 우리가 뽑아야 하는 미닝풀한 피처는 이렇게 로컬 패치 내에서 존재한다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하에 CNN 모델이 좀 뭐 그렇게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유의미한 정보를 충분히 추출한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로컬하게 이제 정보들이 뭐 유의미하게 존재한다. 뭐 그런 건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그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 레이어를 점점 컨볼루션 레이어를 점점 이렇게 스태킹을 그러니까 많이 쌓으면 물론 이제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가 점점 더 커지기는 하는 거는 맞지만 어쨌건 그 이제 멀리 보려면 그렇게 좀 간접적으로 혹은 여러 레이어를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 레이어에서 뽑아준 그 정보만 볼 수 있지.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CNN의 어떤 특징이자 한계점이자 제약점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학습할 때도 딱 그렇게 볼 수 있는 피처들을 뭐 배울 테니까 뭐 그래서 모델 구조가 이렇게 그 모델 구조의 특징으로 기인해서 주입되는 뭔가 이렇게 정보 추출 패턴 뭐 방식. 근데 이제 뭐 저거 뭐야 트랜스포머는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에서 자유롭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다볼 수 있으니까 그죠? 네. 네네. 근데 이제 그만큼 뭔가 비전 스페시픽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주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고 이제 뒤에 이 VIT 이후에 이제 연구들을 돌리시죠. 네. 알았어요. 네, VIT 뒤에 연구들에서 이제 지적한 여러 이제 후속 논문들에서 지적한 이제 VIT의 단점이 컴퓨테이셔널 리미테이션인데 이게 이렇게 패치가 이제 벡터로 들어가서 토큰이 돼서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드로 들어가서 셀프 어텐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모든 토큰에 관해서 이제 풀로 셀프 어텐션을 풀로 셀프 어텐션을 하게 되는데 이게 NLP 테스트는 이제 문장이라고 쳤을 때 거의 모든 단어들이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지는 약간 그렇지 않은 패치들도 많거든요. 서로 굳이 연관성을 보지 않아도 되는 패치들도 있을 것이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어텐션 맵을 이제 시각화해봤을 때 굉장히 스팔스한 맵을 그리는 것을 분석한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풀로 모든 토큰을 이용해서 토큰 수의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증가하는 이런 컴퓨테이셔널 인이피션시가 있다라는 것을 장점 중에 하나로 꼽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량도 이제 필요한 메모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트레이닝이나 이제 인퍼런스도 느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단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이제 후속 논문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이 레벨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비전 스페시픽한 어텐션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해주게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는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랑 이제 C 스윈이라고 하나요? C 스윈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스윈 트랜스포머는 약간 CNN의 특성을 조금 많이 가져온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원래는 이게 다 하나하나가 토큰인데 이 모든 토큰을 이용해서 원래 계산하는 게 이제 기존 셀프 어텐션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윈도우라는 개념으로 쪼개서 이 윈도우 안에 있는 패치들끼리만 이제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하고 이제 여기에 있는 정보만 보게 되면 굉장히 좁은 정보만 보게 되는 건데 이제 CNN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뭔가 레이어를 점점 쌓아가면서 좀 더 큰 이제 리셉티브 필드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윈도우를 늘려가지고 이걸 히에라티컬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점점 윈도우를 늘려가면서 이제 CNN처럼 좀 더 하이 레벨 피처까지 볼 수 있게끔 한 게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이고 이제 그래서 시프티드 윈도우 트랜스포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C 스윈은 기존 이 스윙 트랜스포머가 이제 CNN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나 여기 패치는 굉장히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즉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넓은 정보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그냥 이제 네모로 된 윈도우가 아니라 크로스 쉐입드 윈도우를 사용을 해가지고 헤드를 이제 이렇게 버티컬한 것과 호리젠탈한 것으로 나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이 토큰끼리만 셀프 어텐션을 수행한 다음에 컨캣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이 크로스 쉐입드 윈도우 안에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텐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스윈 트랜스포머에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뭔가 리스키 필드 같은 것을
정보를 더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크로스 쉐이프드 스윙 트랜스포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제 두 스윙 트랜스포머가 비전 스페시픽한 어텐션을 이용한 것이었다면 이제 비전 스페시픽한 풀링을 이용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MVAT가 멀티 스케일 비전 트랜스포머인데요.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대신에 이제 멀티 헤드 풀링 어텐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보다 보면 굉장히 이제 CNN의 특징을 많이 가져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D가 이제 채널이고 여기가 이제 스파셜 레졸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스케일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 채널을 증가를 시키고 스파셜 레졸루션이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그 레졸루션이나 채널을 조정하는 과정을 이제 이 풀링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CNN이 이제 디퍼 레이어로 갈수록 점점 채널을 늘리고 이제 스팔레이션을 줄이면서 하이 레벨 피처를 보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그러한 똑같은 특징을 적용해서 멀티 헤드 풀링 어텐션을 통해서 그것을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간단한 질문인데 풀링은 토큰 수를 줄이는 것만 한 거죠? 지금 저기 써 있기로는 CST 네네네. 여기 했던 스파셜 레졸루션을 줄이는 것에 이제 풀링이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스케일 하는 사이에 디멘전을 조절하는 게 있다고 저는 자세히 저는 본 것 같은데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비전 스페시픽한 인적성 바이어스 더해는 것 외에도 이제 데이터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단점도 또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데이터 이피션트 트랜스포머가 등장을 하게 되고 데이터 이피션트 트랜스포머는 이제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러한 large 데이터 requirement를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티처 모델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티처 모델은 굉장히 큰 데이터로 학습한 굉장히 큰 모델이라서 성능은 되게 보장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모델이기 때문에 뭔가 환경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큰 모델들은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하고자 뭔가 이 큰 모델의 사이즈는 이제 줄이되 이 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논리지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통해서 이제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대량의 플로우는 이제 티처 모델은 대부분 이제 프로즌을 하게 되고 이 스튜던트 모델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넣어주었을 때 이제 그 티처 모델의 아웃풋이 있고 스튜던트 모델의 아웃풋이 있을 텐데 이를 비교한 로스를 흘려주고 그를 비교한 로스를 바탕으로 이제 스튜던트 모델을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티처 모델, 이제 스튜던트 모델은 가벼우니까 이 가벼운 모델을 이제 티처 모델의 논리지만 받아서 성능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적은 데이터나 더 가벼운 모델로도 이 티처 모델의 논리지를 받아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스틸레이션을 트랜스포머에서도 이용을 하고자 했던 게 이제 DIT인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디스틸레이션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 클래스 토큰을 더해주었던 것과 같이 여기서 디스틸레이션을 하기 위한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이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토큰은 뭐 기존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처럼 이제 CE로스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디스틸레이션 토큰은 어떤 티처 모델이 있으면 그 티처 모델과의 아웃풋을 비교를 해서 로스를 흘리게 돼서 이를 통해 디스틸레이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로도 이제 티처 모델의 논리지를 받아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 디스틸레이션 토큰은 스튜던트한테만 있는 거고 네. 티처의 아웃풋이 있으면 그거랑 비교를 하는 로스를 계산을 하고 이제 업데이트는 여기 스튜던트 모델에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저 나머지 토큰들은 다 노는 거죠? 나머지 토큰은 뭐 기존에 있는 트랜스포머 방식 그대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VIT면 저 클래스 CS 토큰 가지고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네네. 여기가 없었는데
이 옆에 있는 그냥 이 토큰이 하나가 추가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한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저 토큰을 추가해갖고 이 토큰이 같아지도록 하는 거야? 같아지도록 한다는 게 무슨 저 의미인지. 디스플레이션 토큰이 뭐 하는 거라고요? 그 디스틸레이션 토큰 값을 통해서 이제 티처 모델이 어떤 아웃풋을 뵙게 되는데 그 값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같이 로스를 계산을 해서 여기 모델을 업데이트하면 이제 티처 모델의 정보를 가진 로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스튜던트 모델을 흘려주다 보니까 그 이제 논리지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금 여기에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해 줄 수 있는 스튜던트 모델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티처 모델을 학습할 때는 저 디스플레이션 토큰이 있었던 거죠. 아니요. 티처 모델은 굉장히 아. 이미 프리트레인된 모델이고 대부분 고정을 해서 되게 큰 모델이라서 이제 고정을 해서 사용하는데 이 큰 모델 대신 이제 작은 모델이나 이제 적은 데이터로도 티처 모델만큼의 성능을 내고 싶어서 이 로스를 흘려가지고 티처 모델은 고정한 채로 이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면 하는데 이 아웃풋만 비교하고 실제로 백프로파게이션이나 이런 이제 스튜던트 모델만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되니까 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티처 모델의 논리지를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뭐 2바이 4개의 토큰이 있어 총 8개 토큰이 나왔다 저것처럼. 네. 이미지 패치가요. 그러니까 8개 패치가 있고 앞뒤로 클래스 토큰 그리고 디스플레이션 토큰은 저 티처 모델 학습할 때는 없었던 거고. 네. 나중에 끼워나요? 나중에. 네. 그럼 저거 그냥 스튜던트 모델은 저렇게 생긴 거고 티처 모델은 이미의 모델인데 그냥 되게 CNN이 큰 되는데 모델이 이미- 큰 데이터로 이미 되게 좋은 성능을 이미 보장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튜던트한테 이제 슈퍼바이즈드 로스랑 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저렇게 서로 다른 분형으로 넣어주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냥 VIT를 디스틸레이션 받고 싶을 때 어떤 구조면 좋을까라는 맥락에서 나왔던 논문입니다. 저 디스플레이션 토큰은 어떻게 인베딩이 이니셜라이즈요? 저 토큰의 인베딩은 어디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티처 모델 구조야? 아니면 스튜던트 모델 구조예요? 그 스튜던트 모델 구조. 그러면 디스플레이션 토큰이라는 거는 티처 모델은 애초에 등장하지 않는 거야? 티처 모델은 이제 그쵸. 이미 논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디스틸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디스틸레이션 토큰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럼 여기 스튜던트 모델의 그림이고 스튜던트 모델은 저 디스플레이션 토큰이 있을 때 저거랑 누구를 로스를 보는 거예요? 티처 모델이라고 저도 이제 되게 하이 레벨로만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티처 모델이라고 이미 되게 큰 데이터와 큰 네트워크가 커서 이제 성능이 좋은데 이게 티처 모델의 소프트웨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티처 모델의 CLS 토큰? 예, 맞습니다. 근데 티처 모델이 뭐 CLS. VIT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VIT면 CLS. VIT면 CLS인 거고 그러니까 어쨌건 소프트맥스 아웃풋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티처 모델의 소프트맥스 아웃풋 네. 우리가 그 난리 디스트리뷰션에서 사용하는 그 소프트 레이블 그거처럼 그죠? 그죠? 조가 디스틸레이션 토큰이 난리 디스틸레이션처럼 하는 그 소프트 티처 모델의 소프트 레이블을 그라운드 트루스로 해갖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의해서 학습이 되는 거다. 그죠? 네. 네. 이거 시그모이드 소프트웨어 쓸 수 있겠죠? 응? 소프트맥스. 네. 뭐 영어 여기 그러면은 그 스튜던트 모델 인퍼런스 할 때는 CLS 토큰 쓰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션 토큰 쓰는 거예요? CLS 네. 디스틸레이션 그냥 이제 로스를 같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업데이트하기 위해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스튜던트 모델 자체도 본인이 결과를 내려줘야 되니까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으로 이제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인퍼런스 할 때 안 쓴다고 치면은 그 토큰을 넣어줘요? 아예 안 넣어줘요? 오, 뭐 할 때? 저기 저렇게 난리 디스틸레이션 차일드 모델 학습했을 때? 네, 테스트 하고 나서? 대신에 디스틸레이션 토큰도 넣어주는데 걔는 빼고 그냥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넣어줘야 토큰 될것 자체로도 같은데. 배우는 게 있어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입력이 갑자기 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근데 파인 아웃은 누구로 쓰는 거야?
그게 많이 지금 나왔죠. 클래스 토큰이라고 했던 거. 예, CLS 토큰. 아, 네. 근데 정작 그 CS 토큰은 하드 레이블을 가지고 그거 하는 거고 하드 접이 되고요. 차일드 모델에서. 아, 그죠? 이건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네. 근데 원래 뭐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저렇게 뭐 좀 헤드 따로 달아가지고 티처한테 받기도 많이 하나요? 원래 뭐 그렇다고 하네요. 원래는 헤드에서 하다가 음, 이 논문에서 인풋에다가 넣어봤는데 이게 성능 향상폭이 엄청 커서 VIT에서 기본적인 디스틸레이션 표준 아키텍처로 자리 잡게. 그 디폴트 세팅은 뭐였다고요? 옛날에 당연히 디폴트 세팅은 저 디스레이션 토큰 없이 저 CLS에서 헤드가 두 개 뛰쳐서 나가는 거였는데 이렇게 바꿨더니 훨씬 잘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디스틸레이션 기본 표준 아키텍처가 됐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뭔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바구니라고 할까요? 뭐 그거를 하나 더 계속 모든 레이어에다 만들어 뒀더니 더 잘한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조금 뭐 이거든 하여튼 그 오리지널 아키텍처? 그러니까 뭐 저 디스레이션 토큰이 없었을 때든 그러니까 난리 디스레이션은 이제 하드레이블 갖고 학습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 기본 세팅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팅도 그렇고 지금 저기 기호준 학생이 얘기한 것도 두 개 아웃풋 애들은 두 개를 뺀다고 하드레이블 학습할 아웃풋 예, 소프트웨어 아웃풋과 저거 그럼 좀 이상하면 원래 저희 콘볼루션에서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원래 하드레이블과 소프트웨이블 다 써요? 예. 네? 그래요? 그럼 다 그렇게 아웃풋이 차일드 모델은 아웃풋이 두 개 헤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세트의 소프트웨어 아웃풋을 내줘요? 뭐 세팅 바이 세팅일 것 같습니다. 얘는 뭐 데이터도 있고 예. 티처 모델도 있는 뭐 그런 세팅인 거죠. 그러니까 레이블드 된 예, 레이블된 그런 데이터가 다 있는 세팅. 그런 거 있을 때는 뭐 그거 쓰는 게 뭐 좀 좋지 않을까요? 있는 거. 근데 아웃풋 헤드를 두 개를 빼야 되나? 한 아웃풋 헤드에다 로스 두 개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은 좀 두 개가 컴플리팅 한다? 네, 컴플리팅. 아니 근데 그래도 그 두 개 헤드를 뽑아도 좀 도찐개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거에서도 그럼 두 중에 뭐 있어? 소프트컵? 소프트컵? 해서 잘 나오는 거. 둘 중에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해? 아이폰 바라고 있어요? 네, 어, 야, 심각한데. 여러 개 모든 모델을 다 여러 개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새로운 앙상블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이 뭔가 이상한데. 하여튼 근데 뭐 쓰는지 모른다? 초등학생도? 디폴트 세팅에서도 저는 하드 쓰는 걸로 알았는데 하드 쓰는 걸로? 옛날 거. 그냥 뭐 논리지 그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VIT의 그 논문이 DIT라는 논문이야? 네, 데이터 이피션트 비주얼 트랜스포머라서 DEIT.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건 토 거식이고. 네, 근데 이제 이런 모델들이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되기도 해서 제가 위크니스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에 나온 베이스라인이나 뭐 사용된 모델들에 대해서 기존 소타 모델이라고 소개된 모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이 DIT가 데이터 이피션트인 이유는 기초 모델이 있으니까 소량의 레이블된 데이터를 써서 네, 기초 모델의 그 해당 소량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소프트 레이블까지 그라운드 트루스로 디스레이션을 걸어가지고 하니까 적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도 저 스튜던트 모델이 좀 성능이 좋더라? 네, 그런 소리야. 네. 그래서 이렇게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VIT 위크니스를 이제 극복한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VIT의 위크니스 중에 이제 풀로 모든 토큰을 사용해서 셀프 어텐션 하는 것이 약간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 등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윈도우로 이제 그 내에서만 뭐 셀프 어텐션을 한다든지 등의 이제 방법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셀프 어텐션이 토큰 수에 이제 쿼드라틱하게
연산량이 비례를 하다 보니 아예 토큰 자체를 줄이면 연산량도 줄고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이제 토큰을 줄이는 방법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이제 토큰 프루닝인데요. 프루닝이 이제 토큰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논문을 이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이나믹 VIT는 이제 임포턴스 스코어라는 각 토큰의 임포턴스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인포메이티브 토큰인가를 이제 이 디시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프레딕트 모듈 내 디시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하얀색이 인포메이티브라고 판단된 이 토큰들인데요. 이 레스 인포메이티브하다고 판단된 토큰들을 아예 다 버려버리고 이 인포메이티브 토큰만 가지고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AVIT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구성이 이루어지는데 조금 다른 점은 여기는 애초에 토큰 인베딩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디멘전을 하나 더 더해줘서 halting probability라는 것을 계산하는 이 토큰을 더해주게 됩니다. 계산하는 인베딩에 이제 계산하는 그 디멘전을 하나 더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과하고 나서 이 halting probability가 계산이 되게 되는데 그 probability가 어떤 그 컨디션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토큰은 이제 버리게 되고 그 토큰을 뺀 채로 또 이제 다음 레이어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식으로 토큰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큰을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리고 토큰을 버리는 방법 외에도 이 토큰을 줄이는 방법은 그 토큰을 결합을 해서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PVIT는 이 토큰 셀렉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토큰이 어떤 게 더 이전에 있는 버리는 메소드들과 비슷하게 이제 어떤 게 중요한 토큰인가를 골라내는 게 이제 우선 다들 이제 사용하는 이런 그런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게 인포메이티브한 그런 토큰이냐를 골라내고 이제 레스 인포메이티브한 토큰들을 이제 따로 떼내서 이제 토큰 패키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티브한 토큰은 그대로 남겨두고 레스 인포메이티브한 토큰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로 인티그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이제 이렇게 컴팩트 해가지고 다음 레이어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우리가 포지셔닝 코딩은 처음 레이어에만 들어가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저자가 자신의 방법과 가장 비슷하다고 했던 이제 토큰 풀링이라는 메소드인데요. 이 토큰 풀링은 이제 K-민즈 알고리즘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토큰을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여태까지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블록을 거친 후에 이제 토큰 풀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토큰 수가 이제 점점 줄어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풀링을 해서 토큰을 줄여나갔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이제 뭔가 임포턴스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고 거기서 스코어가 비슷한 것들끼리 이제 클러스터 센터를 이제 묶게 돼서 클러스터를 생성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 셀렉티드 클러스터 센터는 이 클러스터 내에 있는 토큰들 간의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지라고 하고 이렇게 토큰들을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함으로써 이렇게 하나의 토큰으로 컴바이닝을 하게 돼서 토큰이 이제 4개의 토큰이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줄이게 되고 이렇게 점점 줄여 나가는 것을 토큰 풀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Y축이 뭐죠 지금? 네? Y축이 뭐예요? Y축? 스코? 네. 무슨 스코어? 제가 이런 임포턴스 약간 그 전에 있던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이 토큰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관련된 스코어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끼리 뭘 합쳐요? 중요한 건 다 개별적으로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K-민즈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K인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K-민즈면은 좀 뭔가 임포턴스 좀 오래 걸리는 스코어가 거 아니고 아닌가요?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한 레이어 하고 잠깐만 K-민즈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그 토큰 많을 때보다 더 오래 걸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토큰을 이제 저자도 멀징을 하고자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토큰을 줄이는 것에 포커스를 했는데 여기서 저자는 프로닝과 컴바이닝 중에서 이제 컴바이닝을 선택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프로닝을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프로닝의 한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기존에 있던 이제 토큰 컴바이닝 메소드들은 어떠한 리미테이션들이 있었고 본인이 어떻게 극복했는지에서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 프로닝 같은 경우에는 토큰을 아예 버리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포메이션의 손상이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메소드들이 이제 리트레이닝을 해야 대부분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모든 토큰 프로닝 메소드들이 그런 건 아닌데 인풋에 따라서 이제 다이나믹하게 토큰을 어댑티브하게 버리는 메소드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배치드로 뭐 인퍼런스하거나 트레이닝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드 인퍼런스랑 트레이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몇몇 프로닝 메소드들은 이제 트레이닝 시에서 진짜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토큰을 뭐 마스킹을 한다는 등의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치드 트레이닝을 이제 억지로 가능하게 만든 다음에 인퍼런스 시에는 실제로 버리는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토큰 프로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뭔가 속도의 관점에서의 그 장점을 상쇄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토큰 프로닝 메소드의 이제 한계라고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존재했던 이제 토큰 컴바이닝은 토큰 프로닝이 이제 주로 제시돼 왔던 이제 연구돼 왔던 방향이고 토큰 컴바이닝은 이제 거의 연구가 별로 없을 뿐더러 이제 있는 연구들은 대부분 이제 퍼포먼스나 스피드 간의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이제 K-민즈를 사용한 이제 클러스터링 같은 베이스를 하게 되면은 뭔가 자기가 그 뭔가 토큰을 결합하는 그 수를 결합할 토큰의 수를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뭔가 단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이러한 리미테이션을 극복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매칭을 우선 사용을 해서 멀지드 토큰의 수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했고 이제 이터레이티브 굉장히 속도의 관점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터레이티브한 과정들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티브하지 않게 그래듀얼하게 멀지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이제 그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떠한 인풋이 들어오든 똑같은 수의 토큰을 이제 멀징하도록 설정을 해서 배치드 인퍼런스와 트레이닝이 가능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한 결과 이제 뭔가 재학습을 하지 않아도 그 기존의 이제 프리 트레이닝 VRT 모델에다가 이 투미를 적용을 했을 때 거의 뭐 퍼포먼스 디그레이션 거의 없이 이제 뭐 2배 가량의 속도를 높인다는 등의 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질문 해도 되나요? 네. 저는 그냥 지금 들었을 때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게 MVIT인데 네. 혹시 MVIT보다 이게 뭐가 더 좋나요? 토큰 머징 이런 건 잘 모르겠고 MVIT 얘가 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게 뒤에 MVIT랑 비교를 하는데 그런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모델 이제 소타 모델이라고 해서 비교를 하는데 그 모델들보다 오히려 성능이 좋은데 스루풋도 더 높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그냥 성능 그러니까 뭐 좀 썰로는 뭐가 없나요? 얘도 토큰 수 줄이는 거잖아요. 풀링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옛날부터 써왔던 풀링을 통해서 네. 이거 어떻게 풀링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QKV 단에서 리니어 프로젝션 하고 그 다음에 저기서 토큰을 줄이는 거 같아요. 하이스위스 T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영상 데이터여가지고 프레임 쓰이거든요. 하이스위스 단에서 그냥 아예 특정 지역을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저기 어떤 특정 사이즈 스페이셜 윈도우를 적용해서 플링을 하는 거예요? 에버리지 플링 같은 거. 저건 그냥 제가 보기에도 뭐 맥스플링 같은 거 같아요. 맥스플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히에라키컬한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친숙한 그 구조인 거잖아요. 네. 제일 VIT 플러스 좀 연산을 줄이고 싶다 하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아예 모델 구조를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투미는 학습 없이 그냥 있는 VIT에 적용을 해서 사용한다. 지금 하고 있는 뒤에 있는 것들은 DIT부터 이제 그런 거는 모델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VIT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VIT의 장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델 구조를 변형한 거라서 네. 학습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그냥 갖다 네, 박을 수 네. 있는 거야. 아,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훌륭하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트레이닝 없이도 퍼포먼스 디그라데이션도 별로 없는데 트루풋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장점으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미지랑 상관없이 RL 토큰이 RL개의 토큰이 멀지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R은 이제 레이어마다 멀지될 토큰의 개수고요. L은 이제 트랜스포머 블록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R개가 레이어마다 이제 멀지가 되게 되니까 총 RL개의 토큰이 멀지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인풋과 상관없이 모든 똑같은 개수를 멀지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배치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이 멀징 페이지가 여기 뒤에 기존 모델들을 보면 이제 트랜스포머 블록이 끝나고 나서 뒤에 트랜스포머 블록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 토큰을 어떤 버리거나 합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그래서 헷갈려서 그런데 얘는 그럼 세팅이 데이터가 지금 주어진 건가요? 안 주어진 건가요? 어떤 거에 대한 세팅이죠? 지금 투미요? 투미, 네. 투미는 데이터 프리 뭐 그런 건가요? DIT처럼 데이터 이피션트도 아니고 아예 데이터 없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세팅 디스틸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냥 프리트레이닝 모델 많이 있습니다. 박아도 되고 뭐 이걸로 조금 트레이닝을 해서 파인튜닝 정도 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닝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여기 모델에서는 이제 트레이닝보다는 그 오프 더 쉘프에 바로 적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지도 안 필요해요.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인퍼런스를 한번 해봐야 되냐. 그러니까 세팅이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준비물이 좀 어떻게 되는 프리트레인드 VIT랑 여기에 이제 거기에 코드를 조금 변형해서 바로 넣으면은 그냥 기존 모델 똑같이 돌릴 그러면 프리트레인드 모델만 있는 거죠? 네 거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좀 아닌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거가 몰라서 잘 또 놓쳐가지고. 네. 네. 그래서 네 계속하자면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포머 블록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토큰이 이제 버려지거나 뭐 멀징되거나 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과 달리 이제 투미는 이 어텐션이랑 MLP 사이에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블록 내에서 이제 이 멀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이 어텐션 내의 피처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멀지할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멀지드 토큰의 정보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큰을 멀지를 하게 될 때 어떤 토큰을 멀징을 할 것이냐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자는 이제 유사한 토큰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유사한 것들은 중복되는 정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멀지를 해서 줄이고자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토큰 시밀러리티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밀러라는 것을 디파인 해야 했는데 여기서 이제 QKV 셀프 어텐션 중에서 키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펄이랑 키를 이제 다 프로덕트 해가지고 스케일닷 어텐션 스코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이제 여기서 펄이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것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것이냐에 대한 그 자체로 펄이 질문이라고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중요한 각 토큰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이제 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각 토큰의 키 값을 사용을 해서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고 이것을 이제 토큰의 시밀러리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큰 시뮬러리티를 사용을 해서 멀징을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우선은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터레이티브한 게 아니라 그래듀얼하게 멀징할 수 있도록 한 구조이고, 여기서 이 투미에서 실질적으로 토큰을 멀징하는 과정은 바이퍼타이트 소프트 매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이퍼타이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일단 두 개의 셋으로 이제 그 토큰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셋 A에 해당하는 토큰이고 여기는 셋 B에 해당하는 토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퍼타이트 그래프이다 보니까 같은 그룹 내에서는 서로 엣지를 가질 수 없고 다른 그룹과의 엣지를 이제 하나씩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 셋 A에서 셋 B를 향해서 이제 엣지를 그리게 되는데, 이 엣지를 그리는 기준이 아까 이용했던 그 키 값들의 이제 시뮬러리티를 따지는 이 토큰 시뮬러리티를 기반으로 자기 자신이랑 제일 유사한 토큰과의 이제 엣지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토큰들이 이제 자신과 유사한 토큰과 엣지를 가지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시뮬러리티도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이용해서 그 R의 most similar한 엣지만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셋 A, B는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이것도 셋 A랑 셋 B를 어떻게 정할지 여러 컨디션으로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알터네이팅하게 이제 A, B, A, B, A, B, A, B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았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할당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토큰들을 토큰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A, B, A, B, A, B, A, B 그렇게 나와. 그래서 이걸 이제 연결된 엣지들이 남은, 그래서 가장 알게 모스트 시뮬러 엣지를 중에서 이제 연결된 것들을 이렇게 멀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지 썸을 이용해서 멀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멀지되고 남은 토큰들을 다시 컴퓨트 해가지고 다음 레이어에 다음 이제 MLP에 들어가는 인풋이 되게 됩니다. 그냥 궁금한 건데요. 이제 네. 저렇게 하면 네. 가장 그 셋 A, B, A, B 나눴을 때 비슷한 친구들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디스팅트한 정보들, 뭐 눈 같은 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면 그게 한 픽셀 한 지역만 차지하고 있으면 제일 유니크한 파트인데 그럼 그 유니크한 파트가 버려지는 거 아닌가요? 제일 유사한 거니까 뭔가 다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합쳐지는 거니까 유니크한 정보가 남지 않을까요? 아, 커넥트된 거를 머지한다는 네네네. 거죠. 아, 지금 거꾸로 이해했어요. 네네. 뭐지 뭐 에버리지 뭐예요? 네, 웨이티드 에버리지성 됐다고. 웨이트는 어떻게 정해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S라고 각 토큰의 이제 토큰이 멀지가 되게 되니까 하나의 패치가 하나의 토큰에 해당하는 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로그 S라는 텀을 더해줘서 이제 뭔가 어텐션을 조금 변형시키는데, 이 S라는 것을 이제 토큰을 멀지할 때 웨이트로 쓰게 되고, 이거는 각 토큰의 사이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토큰이 몇 개의 토큰을 담고 있는지, 대표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있는 그 밸류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질문이 지금 좀 약간 몇 개나 수상쩍 네. 수상정리를 왜 키가 제일 좋을까요? 보니까 어블레이션 있긴 한데 뭐 썰이라도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뭐 농담식으로 잘 되는 거 했는데 이것도 뭐 키가 지금 제일 잘 되는 건 어블레이션 보니까 알겠는데 본인들 말로는 이제 쿼리랑 키랑 계산을 해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데, 이제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쿼리는 진짜 뭐 말 그대로 어떤 어텐션을 계산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보이고, 그거랑 이제 키를 곱해서 서로의 이제 유사도를 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쿼리랑 키를 구했을 때 그러면 키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걸 가지고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했다. 근데 저희가 키를 머징하는 게 아니라 또 머징하는 대상은 저 이후의 피처인 거죠. 그러니까 키 값을 이용해서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건 이 엣지를 그리기 위해서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게 좀 당연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벡터를 머징할 건데 이 벡터 셋을 머징할 건데 얘네들의 이전 피처들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뭐 상황은. 그러니까 뭐 어블레이션 표에서 보면은 x프리랑 xkqv 네. 이렇게 있는데 성능 보고 한 거겠죠. 12페이지에 잠깐만 넘겨주시면 다 볼 수 있어요. 맨 왼쪽 위에 적어온 것 같은데 네. 그냥 성능 보고 키를 골랐을까요? 아니면 근데 이래도 좀 K 차이가 없나? 썰이 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논문에서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다른 거는 이거는 왜 이렇게 페어를 나뉘는 거예요? 셋 A랑 셋 B로 다 같이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QK 트랜스포즈 하듯이 모든 그거에 QQ 하면 되는 거야. QQ 트랜스포즈? 뭐 연산량이 너무 많아. 그 연산을 줄이려고 그런 건지.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렇게 두 편으로 나눈 게 연산량 4분의 1배 됐잖아요. 라이트 웨이트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생각이 따지면 드는데. 뭐세 팀으로 나누면 더 많아지나? 그리고 좀 모르겠네. 나는 좀 그러니까 홀짝 이런 식으로 했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인접한 픽셀들이 혹은 인접한 패치들이 가장 비슷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합쳐주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다른 저쪽 징검다리에 있는 쟤를 통해서만 합쳐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 택시 거리처럼 하는 거죠. 네? 뭐 이 그림만 봤을 땐 택시 거리처럼 이렇게 시골이가 뭐예요? 맨하탄 디스턴스 뭐 이런 거 중학교 공부 뭐 때 이터레이션 했었는데 뭐라는 가로 세로로만 가는 아니요, 거죠.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 근데 여긴 또 매칭한 멀리까지 뛸 수 네. 있는 거죠. 그게 장점이라고. 어차피 레이어마다 하니까. 레이어가 레이어가 나니까 나오면 점점 멀지되게 이터레이션. 해나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뭐 반복되는 거라고 할 수 있나. 근데 만약에 네. 머지가 되면 머지가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 2, 3번이 있을 때 2, 3번이 머지되면 그 뭐 얘는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은 그대로 4번이에요. 아니면 이제는 3번이 왜 돼요. 중요하죠? 트랜스포머는 상관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바이퍼타이트를 할 때 인덱스가 레이어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그냥 땡겨질 것 같은데. 포지션 정도가 좀 있긴 포지셔널 해서 인코딩이 어차피 중간중간 아까 교수님 물어보신 대로 없으니까 그냥 지들끼리 뭐 저 MLP도 원바이원 공부잖아요. 그래서 뭐 상관없지 않을까? 인덱스 자체가 중요하진 않지 않을까? 그러게 안 해요. 아니면 저거 다시 나눌 때 필요한가? 그러니까 다시 나눌 때 저 바이퍼타이트를 매 레이어마다 새로 부여하나 인덱스를 아니면 처음 인덱스를 계속 가져가나. 안 가져가지고 제가 코드 올렸을 때 그냥 상관없이 계속 줄어들고 그냥. 아니 여기 한국 머지된 애들은 다시 펼쳐지진 않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안 펴져. 다시 스플릿 아예 그냥 한 값으로 하나의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3x 4 그래갖고 총 12개 패치해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게 한 5덩어리로 줄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5덩어리가 다 모든 토큰 개수고 시퀀스 랭스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뭐 한 3개를 줄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나가겠죠. 그 5개가 1, 2, 3, 4 뭐. 그러니까 네, 저기 거기서 또 1, 3, 5, 2, 4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네, 그림이 그 그림인 것 같아요. 저 위에 그림 홀짝홀짝 하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패치 홀짝홀짝 하다가 이미지에서 봤을 때처럼 그러네. 그 다음엔 그냥 얘네 근데 배치여서 어떻게 해요? 못하겠지. 토큰이 다 다를 텐데. 아, 근데 무조건 그 레이어마다 RD의 토큰만 멀지하고 하게 해놔가지고 그냥 멀지된 토큰 수를 다 모든 이미지 상관없이 다 맞춰버려서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엣지로 탑 R이면은 그 푸딩하고 남는 건 다 다른 거 아닌가요? 탑 R 엣지로 어지를 하잖아요. 스텝 3에서. 그러니까 알게씩 빼는. 몇 개로 매칭이 돼 있냐에 그니까 근데 알게 엣지를 사용해서 머지를 하면 네. 결국 R-1개가 줄겠지. 선 하나당 2개를 하나를 만드는 거니까. 개수를 따지면 알게가 그런가?
그러네. 맞. 여기서 네. 이제 만약에 10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most similar R 엣지가 R개를 남겨니까 R이 3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선 10개였는데 이걸 멀지하고 나서 이제 7개가 남았으니까 8개가 넘는 거 아니야? 7개 아닐까요? 왜? 엣지가 3개, 아니, 하나에 10개에서 엣지 하나 있으면 9개 되잖아요. 3개 있어서 7개 됐네. 내가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진짜 멈춰졌어. 지금 난 분명은 있었는데. 저도 헷갈렸어. 근데 저 뭐 수상쩍은 게 많은 게 저 투미는 왜 또 저 위치에 있으며 투미인지 톰인지. 뭐 아니, 어텐션 어텐션- 기반으로 하고 싶어서 일부러 저 사이에 넣었다고 하는 어텐션에 있는 그 뭔가 키값을 활용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러 저기다가 넣어서 해준 것 같은데 그 키값은 뭐 밖에 있어도 볼 수 있으니까. 아 뭐 그 코드 짜기 힘든가? 아니, 그리고 저 어텐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MHSA, 멀티 셀프 어텐션, 그래갖고 소프트맥스의 QK 트랜스포즈의 V까지 곱해지고 나서 또 리지드어 커넥션까지 걸리고 나서의 결과들 아니야? 근데 키를 가지고 머지를 한다는 거예요, 유사도는? 키는 벌써 저쪽 신기하다. 한 두세 레이어 신기하다. 앞에서 있었던 정도인데 그게 아까 제가 수상쩍다고 했다. 근데 MLPG면 더욱더 그 다이버전스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자기 피처로 시밀러리티도 재고 자기 피처도 머지하고 약간 그런 게 나이브하다고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블레이션을 보니까 키로 하는 게 성능이 1% 이상 좋더라고. 아, 그게 저 X야? 뭐 저는 그렇게 아니, 그냥 K. 봤는데, 그러니까 K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K를 안 쓰고 자기 자신 쓰는 게 X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네. 투미 인풋으로 하는 게 투미 인풋 시뮬러리티로. 모르겠어요. X는 또 그 블락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니고? 네? X는 뭔가 MHSA 입력 같은 느낌이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X 프리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 이거 아직 설명 안 들었지. X라는 거예요? 바로 Y 저 MLPG인 것 같은데. X에 들어가기 전인 거. 제일 근데 그 X 프리가 왜 이미지 퍼 세크인가요? 저거 속도인가요? 저게 왜 더 빠른 거예요? 연산상에서 빠를 이유가 있나요? X프리가 뭐야? 어텐션 이전 아닌가? 뒤를 어떻게 이전 아닌가? 아, X프리, 입력단의 X 아니에요? X프리가 어텐션 이전이고 X가 어텐션 다음 아니야?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X 프리가 그냥 토큰의 개수는 똑같은데 어떻게 저게 더 빠를 수가 있는지가 약간 궁금해서요. 시뮬러리티를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하는 동안 따로 하고 있나? 어텐션 하기 전에 먼저 드랍하고 어텐션 들어가서 첫 어텐션이 좀 빨라지냐? 투미하고 어텐션 한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하고 병렬로 할 수 있는 시뮬러리티 계산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전혀 모르지만. 그 병렬 프로그래밍을 누가 해? 얘들 아니 이걸 짜서 저걸 요즘에 저 개인이 얻은 거야? 터치 컴파일 하면 그런 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디펜던시 찾아봐. 그래요? 야, 진짜 소프트웨어 아니래요. 뭐를 해주냐?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로 되는 거는 찾아서 찾아서 알아서 컴파일이 그런 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컴파일러 몰라서. 매칭이 GPU에서 되면 될 텐데 매칭이 CPU에서 되면은 매칭은 뭐 GPU에서 하지 않을까요? 시뮬러리티 계산을? 다 GPU에서 지금 CPU로 갖고 있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러면 나는 하기 싫고 누가 해줄 것 같은데. 터치점 컴파일 같은 게. 사실 이거 너무 조금 성능 차이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나는 뭐 믿어야 되는 건가? 여기는 그냥 본인들이 이제 왜 이런 디자 뭔가 각각을 이런 걸 초이스했는지에 그냥 어블레이션 스터디고 이 투미에 대한 성능은 뒤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저는 큰것 같은데. 네? 아까 전 X랑 K랑 뭐 Q, V 저게 큰 거예요. 이미지는 1%니까 좀 크지 않을까? 그래요.
여기 본문에서도 이제 토큰 피처 X가 이제 베스트 퍼포먼스가 아니었고 머징 오퍼레이션 어텐션 뒤로 옮긴 게 엑스프리라고 돼 있는데 머징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했다고? 머징 오퍼레이션? 엑스트라 아, 오퍼레이션 그럼 저거는 MHSA가 앞으로 온 거네. 아, 투미가? 네. 아, 지금 얘기하는 그러면 그게 오퍼레이션이 좀 근데 표가- 결과적으로 민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 값이 제일 성능이 좋아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 표를 왜 그걸 합쳐놨 헷갈리게. 그냥 토큰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할 때 키 값으로 하는 게 뭔가 투미 위치도 좀 차라리 오퍼레이션. 투미 위치가 앞으로 가니까 더 빨라지겠네. 그럼 QK 트랜스포즈 그럼 표를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이미 줄어든 거 가지고 어텐션 하는 게 어텐션 한 다음에 근데 이게- 줄이는 거보다.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키가 인포메이션을 이제 서머라이제이션을 갖고 있다. 제일 뭔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다를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성능도 제일 좋더라고 해가지고 엮어서 쓴 것 같은데 아무튼 결과에 맞춰서 순서는 쓴 거. 반대겠죠. 순서를 봤는데 어제 써있는 건 이렇게 우리가 너무 꼬여있나? 어, 그렇군요. 그래서 우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하나의 그 토큰이 이제 머지가 되게 되면서 하나의 토큰이 더 이상 이제 하나의 가치를 나타내지 않게 돼서 이게 이제 소프트맥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로그 S라는 텀을 더해줘서 프로포셔널 어텐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는 이제 각 토큰의 사이즈인데요. 이 로그 S 텀을 더해줌으로써 이제 이게 소프트맥스를 계산할 때 이제 익스포넨셜을 취하게 되면서 이 로그 S가 더해지는 텀이 이제 S로 내려오면서 S가 곱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S개 키가 있는 것처럼 이제 계산이 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S가 어떻게 생겼어요? 몇 바이 몇이에요? 로우 벡터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템퍼처 같이 하나의 숫자인 건 아닌 거죠? 네네 아니 벡터. 벡터. N by N? 아, 근데 저 S가 머지된 그 숫자를 뭔가 의미하는 네네 거고요? 맞습니다. 머지가 많이 됐으면 더 어떻게 해요? 더 강조해요? 강조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키가 몇 개가 멸지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게 키가 S개가 카피됐다. 그러니까 S개만큼의 토큰을 대표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로그 S 텀을 쓴 것 같습니다. 사이즈 오브 이치 토큰이 무슨 말이죠? 토큰 그 토큰이 나타내는 패치의 개수. 몇 개가 머지됐는가의 그 네네. 개수. 그럼 많이 머지될수록 더 많이 웨이팅 되게 하겠다는 거. 그렇죠. 네, 아무래도 합쳐버렸으니까 그냥 쓰면 영향이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넣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지되기 전에 그거가 있으면 쿼리도 트리밍 혹은 그 로우를 없애주기도 해야겠지만 그 컬럼들 혹은 키들에 해당하는 거는 머지된 애들끼리 그 어텐션 웨이트를 이렇게 합쳐주겠다는 거지. 그걸 여기서는 그냥 개수 배를 곱해주겠다는 거. 근데 그러면 그 머지하기 전에 두 개의 키가 이제 머지되는 두 개의 키가 각각 비슷한 키니까 비슷한 어텐션 스코어를 갖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머지를 하고 나면 걔네랑 비슷한 애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어텐션 스코어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키 두 개가 각각 뭐 30%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가 나왔다면 걔네를 합치는 순간 이제 이 키들이랑 비슷한 키가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텐션 때는 이 로그 S 텀이 없어도 더 많은 퍼센티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되게 좀 너무 지나치게 버리기가 좋게 생각한 거니까. 그러니까 소프트맥스가 상대적이니까 그렇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네. 네. 그건 저자들도 생각 못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1, 2, 3, 3이었던 거를 3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그 소프트맥스 하기 전 3, 3 합친 거랑 뭔가 스케일을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네. 저렇게 더 쉽게 아닌가? 그 약간 그래서 로그 아니에요? 그래서? 로그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S 계속 곱해지 이제 여기 그거지. S가 이제 떨어져 나와서 그냥 S 상수 곱해지는 상수로. 그렇지. 익스포넨셜하고 S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그만큼 S게 더 있게 된 느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1, 2, 3, 4 이렇게 가요? 아니면 루트 1, 루트 2, 루트 3 이렇게 가볼 수도 있어. 아니요. S가 정확하게 개수를 의미해요? 여기서 점수가? number of patches the 그러게요. token represent라고 돼 있는 거보다 딱그 루트 아니고 개수인 것 같아요. 소연님이 딱 말해주신 대로 똑같은 게 그냥 몇 개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네. 식이 같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신기하네. 네. 똑똑하네. 누구? 네. 태성님이 아까 말한 거를 그대로 한 거 아닌가요? 태성님? 왜? 어디가? 아닌가? 태성님이 세상에 오히려 이게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 네,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 네. 그래요? 유사한 토큰이 뭉겨졌으니까 이미 둘이 유사할 테니까 제일 근데 시뮬러티가 그게- 높은데 이게 그러니까 없었죠. 그게 2배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한 루트 2배쯤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루트라는 그렇게 건 대충 되는데 저걸 그건데 하면 완벽히 2배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걸 그러니까 뭐 원래 그렇게 하면 이제 루트 2배가 되는 게 뭐 그런 식으로 되든지 더 크긴 할 텐데 커지긴 할 텐데 원래 있던 것만큼 딱 2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2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를 태수 학생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2배를 만들면 안 되죠? 네? 원래- 원래 3, 3인 게 로직 값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개수가 더 적어진 것들에 대한 소프트맥스니까 3, 3이 서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원래 내가 있고 이제 저기 2명 중에 세 개 중에 2명을 좀 관심 있게 어텐션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 둘이 합쳐진 거잖아요. 얘네 둘이 합쳐서 내가 60%를 보고 있었으면 합쳐진 하나한테 60%를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아니 그게 이거의 취지인데 그쵸. 태수 학생이 그걸 하나 더 넘어서 애초에 그 경쟁자가 하나 사라지면 소프트맥스에서는 얘가 더 많은 어텐션을 자연스레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네, 그러니까 1, 2, 3, 3에서 1, 2, 6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대로면 1, 2, 6이 되는 그냥 거죠. 합치면. 네. 근데 그거를 소프트맥스 연산으로 생각을 해서 퍼센티지로 치면 이게 그냥 로짓이 2배 된다고 아, 확률이 그래서 2배가 아니잖아요. 로그가 있잖아요. 저게 익스포넨셜 딱 들어갔을 때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아, 익스포넨셜 안에서 2배가 된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 아, 밖에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음, 얘를 우리가 좋아. 네. 네. 어차피 휴리스틱인데 넘어가죠. 어차피 옵티마이징 결정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닌가? 네, 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저 그냥 왼쪽도 V1, V2, V3 이렇게 있다 치고 더하기 로그 S도 S1, S2, S3 이렇게 있다고 치고 하면은 2에 V1 플러스 로그 S1 이거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S1, 2에 V1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맞아요. 잘 모르겠어. 왜냐면 그거를 내가 그리고 있어야지. 이게 좀 그래서 쫓아야 어려워. 대충.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S를 사용해서 프로포셔널 어텐션을 하게 되고 이 S는 또한 이 멀지 토큰을 멀지할 때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때 웨이트로 사용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옵터 쉘프에서 투미를 적용해서 뚫풋에 이제 이득을 얻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투미로 트레이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풀링 오퍼레이션으로 취급이 되게 되고요. 백프로 시에는 이제 에버리지 풀링처럼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익스페리먼트를 보면 우선 이미 많이 말했지만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본인들의 디자인 초이스가 이제 옵티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키를 이용을 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한 게 이제 어큐레이시 측면에서도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이거는 또 멀티 헤드 어그리게이션은 민을 통해서 한 게 속도 측면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해서 골랐고, 컴바이닝 하는 메소드, 그러니까 멀징 하는 메소드는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했을 때 가장 어큐레이시가 높기 때문에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통해서 고르게 되었고, 이 파티션 스타일도 이제 시퀀셜하게 나누는 거랑 알터네이팅하게 나누는 거랑 랜덤하게 이제 셋 A, 셋 B를 나누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알터네이팅이 가장 어큐레이시가 높았고, 이제 이미지 per second throughput도 이제 거의 제일 높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S라는 텀을 이용을 해서 proportional attention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퀀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퀀셜이 이제 쭉 A였다가 쭉 B였다가 네. 이런 거고, 랜덤 진짜 랜덤인데,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B 이렇게 알터네이팅으로 한 게 가장 이제 어프레이시 차이가 이제 시퀀셜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나게 되고요. 랜덤은 이제 그 이미지 per second라는 이제 측면에서 더 높다 보니까 알터네이팅이 가장 적합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랜덤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랜덤이니까 성능이 좀 오르락내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이 랜덤에 대해 어떻게 실험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았어.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F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oportional attention이 이제 실제로 이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프 더 쉘프 방식으로 이제 MA로 트레인된 VIT랑 어그레그라는 방식으로 트레인된 VIT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넷 1K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이벨루에이션을 했는데 그거 방식으로 이제 프리 트레이닝한 모델들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오히려 이 MA라는 방식은 프로포셔널 어텐션을 썼을 때 어큐레이시가 드롭되는 경향이 있었고, 어그레그라는 방식을 썼을 때는 이제 이 프로포셔널 어텐션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제 이 MA가 셀프 슈퍼바이즈드를 이용한 프리트레이닝 테크닉인데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여가지고 이제 마스크드 패치를 제외하고 이제 남은 패치들만을 이용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과한 다음에 그 마스크드 패치 부분을 다시 이제 마스크로 붙여줘서 그 부분을 디코더에 넣어서 이제 이미지를 다시 리컨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드 패치 부분을 복원해서 뭔가 다시 본인을 셀프 리컨하도록 하는 게 이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인데, 여기서 이미 마스킹이 됐다고 했으니까 이미 이제 토큰들이 이미 조금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포셔널 어텐션을 가해줬어도 이미 토큰이 빠진 상태에서 토큰 개수를 세도 이제 크게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리트레이닝하고 얘는 지금 끝나고 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적용을 했을 때 이미 기법들이 그렇게 MA 없는 정보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원래 뭐라 해야 되지? MA가 그리고 학습할 때는 인코더에 또 안 넣지 않나요? 그거? 네, 안 넣어요. 그러면 그냥 토큰 수가 적은 거 아닌가요? MA 학습 때 차이는? 근데 뭐 어떻다고 제가 좀 이해를 못해가지고 잘 못 들었죠. 그냥 깨네 나름의 뭔가 썰일 것 같은데. 넘어갈까요? 썰일 것 같은데 그냥. 네, 뭐 결과적으로는 프리트레이닝 동안 여기서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동안에 MA가 이미 토큰을 제거하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포셔널 어텐션이 효과가 많지 않다. 이미 제거한 거에 잘 강건해졌다. 그 MA가 토큰 개수가 어차피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상관없다 뭐 그런. 별로 뭐 효과적이진 않다. 이거를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다 정도인 거. 네. 근데 이제 어그레그 같은 경우는 풀리 슈퍼바이즈드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풀 토큰을 쓰게 되니까 거기서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이 디자인 초이스에 관해서도 이 MA로 학습된 이제 VITL을 오프 더 쉘프로 이제 투미를 적용해서 뭐 이미지넷 1K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한 결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본인이 사용한 매칭 알고리즘이 기존에 있던 이제 방식들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닝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들을 이제 멀지하는 방식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바이퍼타이트 매칭을 사용한 이유가 이 가장 뭐 어큐레이시가 가장 높지는 않지만 그 어큐레이시랑 가장 근접하고 이 이미지 per second 트루풋을 따졌을 때 다른 멀지 메소드들보다 훨씬 높았다. 그래서 푸른보다는 훨씬 어큐레이시가 좋고 그 중에서 트루풋이 가장 높은 바이퍼타이트 매칭이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 바이퍼타이트 매칭을 했다 하는 게 옵티멀한 초이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 근데 그 이미지 퍼 세크 맞죠? 이거 IM 퍼 세크. 예. 근데 그러면 1초에 3장 처리 더하는 걸로 성능 손실을 보는 게 옵티멀한 선택이 맞긴 할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 FPS 180, 170. 단위가 180장인데 여기서 3장 손해보고 성능 떨구는 게 좀 이상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디 매칭이 뭐죠? 그리디 매칭 저희 설명 들었나요? 베스트 엣지끼리 계속 그냥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엣지를 다 그리고 그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쌍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 저걸 잘 이해 못해서. 근데 FPS 179대 183은 좀 그렇긴 한데 K민수도 별로 안 느려. 네, 느린 걸 따서 K민즈는 왜 이렇게 성능이 떨어질까요? 이터레이션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니까요. K민즈 또 랜덤성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미터를 늘리면 또 이미지 퍼 세컨이 떨어지니까 너무 또 안 떨어지네. 나오고 근데 뭔가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클러스터링 하는 게 더 바이파티트 뭐 이렇게 나누고 매칭하는 것보다 더 말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바이퍼티트는 무조건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 2분의 1은 살아남는데 이제 K민즈는 클러스터링은 내가 몇 개의 토큰을 없앨지를 결정할 수가 없어서 음, 일부러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큰이 줄어드는 개수가 달라지다 보니까 뭔가 배치드한 뭔가 이런 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배치드 인퍼런스랑 트레이닝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계속 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멀징을 할 때 이제 이 멀징을 어떻게 스케줄링 할 것인가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서 디자인 초이스를 했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컨스탄트하게 모든 레이어마다 R개의 토큰을 멀지하는 스케줄링이 가장 옵티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옵티멀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15,000개의 랜덤하게 샘플링된 이제 멀징 스케줄을 바탕으로 이제 멀징 스케줄이 다르니까 이제 점점 토큰이 멀지되는 개수가 이제 퍼센트가 달라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큐레이시나 트루풋에 대한 이제 분포를 이렇게 다 찍어 보았을 때 이 컨스탄트 스케줄링으로 이제 줄인 결과가 이 랜덤으로 이제 줄인 멀징한 스케줄의 결과의 양상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컨스탄트한 결과인데 거의 이러한 랜덤의 분포와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을 보아 이제 옵티멀한 스케줄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실험을 하다가 한 가지 발견한 점은 컨스탄트 스케줄 외에 이 리니어리 디크리징 스케줄이라는 것도 스루프 측면만 본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하게 이제 초기에 엄청 많은 2배의 토큰을 줄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많은 토큰을 없애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대신 똑같이 RL개를 줄이긴 하는데 리니어하게 디크리징 하기 때문에 끝에는 이제 0개 토큰을 줄이게 되는 그런 리니어하게 디크리징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토큰을 많이 줄이니까 굉장히 그 속도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긴 하지만 초기에 이제 정보를 많이 뭔가 결합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조금 기존의 컨스턴트 스케줄보다는 어큐레이시 드롭이 있는데 이보다는 스루풋에 대한 이득을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익스페리먼트에서 컨스턴트 스케줄과 디크리징 스케줄에 대해서 모두 실험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 표에는 왜 안 그렸어요? 어떻게요? 요 오른쪽 요 그래프에는 왜 안 그렸어요? 디크리징 스케줄. 아 여기는 그 스케줄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여기 그리면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디폴트는 컨스턴트 스케줄이고 여기서 이제 아. 디크리징 스케줄링도 굉장히 뭔가 본인들의 포커스인 이 스루풋을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실험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했다? 이런 느낌으로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지금 저 콘스탄트 밑으로 이렇게 긴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다가 그릴 수 있잖아요. 아, 디크리징 스케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성능이 더 같은 스루풋에서 좋은지 안 좋은지가 아, 어떻게 됐나요? 그냥 얘기만 저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디크리징 스케줄이라는 얘가.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큐레이시는 조금 드롭이는 트루풋은 되게 높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그게 오른쪽 아래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아, 네. 어디 얘 위에 있을지 이 그래프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콘스턴트보다는 그러니까 어큐러시가 낮아도 스루풋이 높아버리면 오른쪽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기 위에 그려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그냥 안 그린 거 보면 또 약간 찝찝하거나 이런 양상이 띄지 않았거나 뭔가 아, 조금 다른 걸 말로만 해. 그냥 어펜딕스에 뭐 실험이 있나? 스케줄링 찾다가 좀 귀찮아서 덜 찾았나? 저 딱 듣고 그냥 당연히 저 디크리징 스케줄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그냥 여쭤봤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뭔가 괜찮습니다. 넘어가시죠. 뭔가 여기서 제일 좋았던 이 랜덤한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걸 뽑아가지고 좀 비교를 대충 해본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좋았던 게 적어여서 그걸 한것 같습니다. 어펜딕스에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분석을 하진 않았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토큰 수위를 이제 프리트레이닝 VIT에 적용을 했을 때 이 R에 따라서 그러니까 멀지되는 토큰의 이제 에 따라서 성능 차이나 이제 스루풋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근데 이거 네. NLP 사람들도 이거 해요. 승일. NLP에서 토큰 머징 이런 거 해요.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려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는 거 중에는 잘 모르겠긴 한데 있을 것 같은데 네, 분명히 뭐 NLP는 똑같이 할 수 있는 단어 거니까. 하나하나가 조금 중요해서 잘 안 나지 않아요. 음, 여기서는 이제 비전 태스크 이미지는 조금 몇 개 없어도 주변 걸로 유추가 돼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뭔가 NLP에서는 하나하나가 없음에 따라서 되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서 잘 안 쓴다고 보통. 시작할 때 나도 생각해봤었는데 그 NLP는 일반적으로 좀 토큰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태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전은 토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말이랑 비슷한 거죠? 약간 그러니까 하나하나 중요하다보다 하나하나 단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중요하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태스크가 그냥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이면 이 방법이랑 비슷하게 해도 잘 할 수도 근데 GPT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요? 토큰 단위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럼 멀지된 하나만 토큰 예측하잖아요. 배틀 때. 그러니까 이 GPT는 작은 토큰별로 다 예측을 해야 되잖아. 토큰 다음 거 예측하고 또 받아가지고 토큰 다음 거 예측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해야 아웃풋 돼서. 두 개도 그냥 하나잖아요. 트레스 토큰인지 모르겠고. 근데 이건 인풋 토큰부터 줄여 나가는 거니까. 이거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번 예측할 때 뭐 그냥. 뭐 인코더 디코더 구조 같은 건 인코더에서 다 줄여버리고 디코더에서만 쓰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물어본 이유는 야, 그래도 트랜스포머는 NLP가 몇 수는 위인데 깨내가 안 하면 살짝 좀 깨는 뭐 쿼타이제이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속도 빠르게 하려고?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데이터 차이 데이터 차이? 그런 거 같은데요. 그렇군요. 저는 방법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그냥 혹시 NLP가 왜 안 할까? 아, 방법은 저도 마음에 제가 찾아봤던 바로는 그런 단어들 간의 연관성이 중요해서 안 하는 게 성능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그 이 투미들을 기존에 있는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적용을 했을 때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제 이미지넷 1K 파인 튜닝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한 결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R을 이제 이 라인 하나는 같은 모델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R이 0이라서 어떠한 토큰도 줄이지 않는 거고 이 R을 점점 늘려나가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이 모델이 뱉은 결과의 토큰의 수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의 뭐 90 몇 %까지 줄여버리는 그런 순으로 이제 점점 멀지된 토큰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델인데 투미를 적용을 해서 이제 R을 늘려나갔을 때 이제 거의 모든 토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의 원래 모델과의 성능 차이가 이제 여기가 85%가 5%인데 5%가 한 이 정도 될 텐데 거의 이제 어프레시 드롭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이제 슬로프 부분을 보시면 거의 2배가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VIT-L 라지 모델 이 두 개가 라지 모델이고 이제 인풋 사이즈가 다른 건데 이 각 뒤에 모델들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모델이 오히려 작아질수록 이제 그 성능 그 디그라데이션의 폭이 더 컸지만 이제 비슷하게 다 이제 2배 정도의 스루프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어그레그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그레그 모델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풀리 슈퍼바이즈드 메소드로 트레이닝을 한 거고 이 스웨그 모델은 위클리 슈퍼바이즈드로 이제 트레이닝된 모델인데요. 이 모델도 이제 어그레그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R을 늘려나가면서 더 많은 토큰을 멀지했을 때에도 이제 여기는 거의 1%도 안 되는 이제 성능 저하가 거의 1%도 안 되는데 이제 트루풋은 계속 2배로 늘어나는 이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MA 모델은 오프 더 쉘프를 적용해서 이제 디자인 초이스에서 프로포셔널 어텐션 같은 게 효과가 없음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오프 더 쉘프보다 그 애초에 이제 MA가 마스크 패치 수를 줄이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거에 이제 투미를 적용해서 이제 비슷한 플로우의 메소드를 합쳐서 적용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다시 리트레이닝한 거 셀프 슈퍼바이즈 모델에 관해서는 오히려 리트레이닝한 게 더 성능 저하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덜 손실을 감수하게 됐고 풀풋은 2배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친구여가지고 네. 여기 있는지 몰랐나 봐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은 이제 오히려 이 투미 모델이 굉장히 큰 모델일수록 굉장히 적은 성능 저하로 트루풋을 2배를 높일 수 있다라는 효율성인데요. 이같이 이제 저자가 더 큰 모델의 투미가 더 효율적인 이유는 이제 그래듀얼하게 멀징을 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피처가 뭔가 점진적으로 변하게 되는 건데 이게 모델의 레이어가 깊을수록 이렇게
그 그래듀얼하게 변화하는 피처에 더 잘 적응을 하기 때문에 깊은 모델들이 더 뭔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타 모델을 이미지넷 1K로 트레이닝한 것과 이 MAE 방식과 이제 투미를 사용해서 이제 트레이닝한 것을 비교를 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제 인트로덕션에 설명드렸던 모델들이라서 기존에 이제 아예 VIT의 구조를 바꾼 모델들이라 다시 학습을 하게 된 거고 이제 CNN 모델 중에서도 하나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보시면 이게 여기 이 나눠놓은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스루풋이 최대한 비슷한 것들 기준으로 나눠놓았는데 이 스루풋이 비슷한 것들 중에서 이제 VITL에서 기본 이제 세팅인 이 컨스턴트 스케줄링을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 부분에서 이제 비슷한 또 스루풋을 또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 VIT가 그 투미를 적용한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또한 투미를 적용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똑같은데 이제 투미를 적용한 것과 투미를 적용하지 않고 이제 MA로 트레이닝을 한 건데 여기서 어큐리시 드롭은 한 0.6% 정도 있었지만 이 스루풋이 거의 2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의 마이너한 퍼포먼스 디그라데이션으로 2배의 스루풋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더 큰 모델에서도 거의 이제 0.4% 정도의 마이너한 이런 성능 저하를 가지고 여기서도 거의 이제 뭐 2배 정도의 스루풋 향상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토큰 프로닝을 적용했던 그 방법들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베이스라인은 이제 DIT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된 거. DIT를 적용해서 이제 VIT를 학습을 하게 됐고요. 그 학습을 한 베이스라인 모델에 이 다양한 이제 토큰 프로닝 메소드를 적용을 해보았을 때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비슷한 메소드들과 비교를 해본 건데요. 비슷한 메소드들과 비교를 했을 때 성능적인 측면이나 이 스루풋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스루풋을 높이면서 이 어큐리시 드롭도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DIT를 기반으로 다시 이제 학습을 한 거고 얘는 이제 어그레그를 그대로 가져와서 쓴 건데 이 어그레그를 그대로 가져와서 쓴 모델의 투미를 적용했을 때도 이제 그냥 이 스루풋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미에서 이제 모든 토큰이 멀징되고 나서 이제 최종 토큰들을 이제 같이 멀징된 토큰을 같은 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체리 피킹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여기 새가 이제 대충 이렇게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제 토큰들이 멀징이 돼서 이렇게 의미 있는 뭔가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이제 개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이제 각각 토큰들이 이제 멀징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미 논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학습 없이 그 VIT 모델들의 스루풋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바이퍼타이트 소프트 매칭이라는 뭐 라이트웨이트한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터레이티브한 과정을 빼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그래듀얼하게 멀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미지에 상관없이 똑같은 수의 토큰을 줄일 수 있도록 멀징하도록 했기 때문에 배치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가능했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페리멘털 리절트가 보여줬다시피 이제 기존의 VIT를 모델을 수정함으로써 극복한 그런 모델들과 기존의 이제 프로닝 메소드들과 비교했을 때 모두와의 비교를 했을 때 거기서 가장 좋은 성능 혹은 컴피티티브한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퓨처 월크를 간단하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승리를 이용해서 뭐 트랜스포머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토큰을 줄여서 이제 연산량을 줄여나갔기 때문에 휴즈 모델을 트레이닝하는데 이제 코어 컴포넌트로서도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객체에 대해서 뭔가 멀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이제 세그멘테이션 같은 태스크에도 뭔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포텐셜하게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토큰 개수를 많이 줄이잖아요. 네. 뭐 헤드 개수를 줄인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어요. 있어요. 헤드 개수.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다 프로닝 쪽으로 넣어가지고 좀 설명을. 뭔 헤드? 어텐션 줄여. 헤드.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좀 트레이닝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거의 그런 거를 다 배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는 재학습을 안 해도 된다. 그게 이제 주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에서 셋업 포인트 누르는 뭔가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 어도비에서 네, 맞아요. 된 거죠. 네. 그것도 클러스터링 하지 않아요? 네, 셀프 어텐션 대신에 클러스터링해서 아키텍처 설계하는 건데 어떻게 동시에 다른 기관에서 같은 학회에 비슷한 약간 생각을 했어요. 뭔가 지금 대가들 사이에 클러스터링을 쓰고 싶다라는 이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버스터링? 하도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것도 IPL 2023 모랄이 그래요? 동시에 어떻게 클러스터링을 쓰자니까 다른 기관. 영우님이 말한 헤드 줄이는 거 같은 경우에 생각해봤는데 헤드가 없어지면은 컨캣할 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학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냥 헤드를 없앤다고 치면 그 없앤 애를 그냥 리피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정보가 똑같은 애가 2개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똑같은 필요 없는 연산이 반복되는 거니까. 연산을 줄이는 대신에 이제 헤드 자체의 연산은 줄어드니까 연산 자체가 줄 수는 있죠. 헤드 하나의 연산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모든 헤드에 대해서 토큰을 줄여버리면서 연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뭔가 연산량을 줄였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비율이잖아요. 이게 토큰이 뭐 100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10개를 줄이면 연산이 10% 줄 텐데 헤드도 뭐 10개 중에 하나 줄이면 10% 연산이 줄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뭔가 토큰을 이제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멀징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보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멀티 헤드 각각의 헤드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이제 그 헤드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쨌든 뭔가 프로닝에서 언급했던 이유가 인포메이션 로스가 멀징이나 이런 제시한 방법에 비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뭔가 인포메이션 로스가 단점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도 뭐 방금 아이디어가 나와서 생각해 본 거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프더 실프 학습 없이 바로 천장에서 꺼냈네. 모델 그대로 닫아가지고 마트 가기 진열이 있잖아요. 아무 수정이 필요 없다. 쑥 갖다 그냥 놨어. 쓱 갔다가 쓸 수 있어요. 파이썬 하면 많이 보시죠. 왜? 파이썬. 네. 파이썬 이미 끝난 태스크잖아. 우리 공부에서 아, 정복하는. 인터랙티브 파이썬 있어. 근데